에너지 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체 에너지 띠 이게 우리 앞에 원자 배웠죠. 원자 핵이 있고 여기에 그 위에 이렇게 원자들이 돌 수 있는 이렇게 궤도가 있죠. 궤도 이렇게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네,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요렇게 그려줍니다. 요 첫 번째 거를 요렇게, 두 번째 거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주거든요.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여기 땅 팠다고 생각하면 땅 파가지고 요 굴러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보다 여기가 에너지가 낮다. 요 에너지 기울기를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체의 에너지띠 한 개, 원자 한 개. 그다음 옆에 조그맣게 하나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분명히. 그러면 이게 안 겹치는 부분 밑에 하나 더 그릴게요. 안 겹치는 부분은 그냥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겹치게 되죠. 겹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학할 때 화학하기 전에 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이게 뭐냐면은 양자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양자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요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요 하나에 돌 수 있는 전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겹치게 되면은 그 라인의 전자가 이하의 전자도 있고 이하의 전자도 있으니까 같은 공간 안에 전자들이 여러 개 겹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두 줄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돼가지고 위아래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그럼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으면 많이 겹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한 개짜리는 이제 아까 그림 요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이제 궤도라고 부르는 거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겹치면은 이렇게 나눠져야 돼. 안 겹치면 안 나눠도 되는데 겹치면. 근데 이 아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거의 첫 번째부터 겹칠 거단 말입니다. 세 개 되면 이렇게. 근데 이 아 고체는 엄청나게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아가 엄청나게 여러 개 겹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그냥 색깔 칠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띠라고 합니다. 띠. 에너지 띠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틈 사이를 모르는 이때는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죠. 여기에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걸 보고 띠틈 또는 띠간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 여러 에너지 준의 영역 한마디로 이게 거의 겹쳐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우수로 미세하게 나눠져 있겠죠. 근데 우리는 눈에는 거의 하나의 띠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에너지 띠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요. 내용은 쉽습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고체 에너지는 거의 막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으로 그려줍니다. 통으로 그려주고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있는 곳은 원자가 띠. 근데 이 밑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전자가 채워진 띠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니까 제일 마지막이죠. 적을 때 가장 마지막이라 하면 안 되고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전자를 옛날에 뭐라 불렀냐? 원자가 전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우리가 에너지 띠, 원자가 띠 중에 원자가 띠는 에너지 띠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이 안은 빈 공간이지만 그 위에도 있습니다. 그 위에도 있지만 빈 공간이지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첫 번째 제일 가까운 곳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에너지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를 우리가 띠틈 또는 띠간격 여기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다. 됐나요? 오케이. 자, 고체의 전기 전도성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성을 숫자로 표시한 게 전기 전도도거든요. 전기 전도도. 얼만큼 전도가 잘 되나 이걸 이제 나타낸 거죠. 얼만큼 전기가 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이죠? 숫자.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전도도가 이게 억수로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크다. 맞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좀 작다. 근데 규소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 이게 숫자가 10의 4승, 한 칸이 10의 2승이거든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10의 4승배, 만 배씩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냥 조금 많이 흐른다, 작게 흐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만 배씩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단위가. 그럼 이거를 전기도 또뭐 학교에서 식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 저항이라고 배웠죠. 저항. 저항은 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원통으로 만들었다 쳤을 때 꼭 원통이라 상관없는데 여기를 단면적 보통 A 아니면 S 정도인데 여기 S 적을게요. 요거는 길이. 그래서 중학교 때 뭘 배우느냐면은 이하가 만약에 저항이면 저항 한마디로 요거 그냥 전자들이 구멍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길이가 길면 길수록 통과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항은 저항 한마디로 전기를 방해하는 전류를 방해하는 거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단면적이 크면 구멍이 커지니까 전자들이 쉽게 통과하겠죠. 그래서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앞에 이거 로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비저항 옴이라고 부릅니다. 비저항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비저항이라는 게 뭐냐? 여기 만약에 이하가 구리일 때와 이하가 만약에 뭐 유리일 때 똑같은 크기지만 구리일 때와 유리일 때 전기 전도도가 당연히 저항이 다르죠. 누가 큽니까? 유리가 크죠. 저항이. 맞죠? 그래서 이 비저항은 유리가 크니까 똑같은 길이와 단면적을 가지더라도 이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비저항 한마디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누가 저항이 크냐? 유리가 더 크다. 이걸 비저항 물질의 특징입니다. 특성 됐나요? 그런데 요 비저항 요거를 이하는 그럼 뭡니까? 이하가 크면은 전기가 잘 안 통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의 특성. 그러면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단면적을 만들었을 때 전기가 얼마큼 잘 통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역수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이 요거는 이렇게 적습니다. 요거 시그마인데 돼지꼬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적습니다. 요아 이름이 뭐냐? 전기 전도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는 물질의 특성으로 이하가 크면 전기가 안 통한다. 저항이 커진다. 이런 뜻이고 이하 역수가 전기가 잘 통한다니까 이하 전기가 얼마큼 잘 통하냐. 이하가 전기 전도도. 됐습니까? 그래서 식이 저항은 오케이? 이렇게 되듯이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전도도는 뭐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다 넘어가면 되죠. 역수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뭐 식이 단위가 있는데 길이는 미터잖아요. 단위가 단위만 한번 적어볼게요. 저항은 옴이고 이거 단위 안 가르쳐 줄 수 있어. 면적은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면은 이하가 단위가 퍼 옴 미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으면 이상하니까 옴에 마이너스 1승 미터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 그게 단위가 요겁니다. 그냥 전기가 얼마큼 잘 통하냐 이렇게 적은 거죠. 요거는 좀 이따 그 다음 장이 있으니까 설명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녹화를 어디까지 하다가 멈춘지 잘 몰라가 다시 설명할게요.
우선 요게 에너지 D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는 이렇게 원자에 우리가 원자 핵이 여기 있을 때 궤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죠. 1번 껍질 뭐 이렇게 2번 껍질 요런 3번 껍질 뭐 4번 껍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뭐가 되면 금속 이제 고체가 되면은 금속이 아니고 고체가 되면은 이 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줄이 생길 거단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다 그릴 수 없지만 수억 개의 줄이 겹쳐 있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우리가 요렇게 그리는 거죠.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요렇게 한 덩어리씩을 그리는 겁니다. 사이는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전부 다 무슨 띠라고 부른다고? 허용된 띠. 요 사이는 띠 틈. 요렇게 여기 요거 그린 거죠. 이게 엄청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이가 전부 다 조금씩 다 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들 사이에 요렇게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전자들이 어떻게 찾아 있느냐? 요렇게 다 찾아 있다면 요렇게 요까지 끝까지. 그래서 요까지 차 있다고 칩시다. 요까지 요 두 번째 것까지. 그러면 이제 요것 중에 차지인 것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이 아이 이름이 원자가띠 요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 것 중에 원자가띠와 제일 가까운 요아가 전도띠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요런 것들은 노내로 하자 이거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요거를 요 두 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옮겨놓고 그럼 요 부분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요 부분을 그럼 이렇게 돼 있겠죠? 요렇게 왜 파란색이지?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 시간에 보면 금속계라 배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 11번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꽉 차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꽉 차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이 아들이 무수히 모였어. 그럼 나트륨 덩어리가 되겠지. 이런 금속 덩어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껍질들의 집, 이게 2번 껍질의 집합. 여기 요 그림에서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하면 이 아가 1번 껍질의 집합, 2번 껍질의 집합, 3번 껍질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번, 2번은 저들이 다 모여봤자 나는 1번, 2번 다 찾는데 나도 다 찾는데 나도 다 찾았겠지. 근데 3번 껍질이 전부 다 어떻게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 아들이 3번 껍질이 다 모였으면 3번 껍질이 다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당연히 안 찾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려주느냐? 요게 그려줍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요게 전자들 요만큼만 3번 껍질 그린 겁니다. 지금 3번 껍질 요만큼만 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어 있는 거야. 이 아들 원래는 이 아가 몇 개 차 정상? 8개가 차야 정상 옥텟 규칙. 근데 이게 다 찼다를 그려주는 거야. 그럼 금속은 여기 전도띠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아가 전도띠가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니죠? 이 아들이 내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렸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수억 개의 선을 그린 거라니까. 그 중에 아래 있는 수억 개 중에 한 몇천 개는 꽉 차 있고 나머지가 다 비어 있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틈의 간격을 보면 안 되고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요까지 요게 있는 여러 개의 선 한번 선 그려볼까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까만 선들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비어 있겠습니까? 안 비어 있겠습니까? 다 비어 있지. 이게 다 비어 있지. 이렇게 다 비어 있다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속에서는 여기 원자가 띠가 되고 요 위에 있는 이하 이름이 전도띠입니다. 요하가 전도띠야. 요거는 생각할 필요 없지. 근데 이하 둘이는 공유결합이야.
쌤, 그럼 마지막 하나 이온 결합은요? 이온 결합은 우리가 고체 만들었는데 이하가 물에 다 녹아버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고체 덩어리로 뭐 쓸 건데 그거로 뭐 만들 건데 만들 수가 없는데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금속 덩어리냐 공유결합 덩어리냐. 오케이. 그럼 이 둘 차이는 뭐냐? 공유결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탄소 배웠습니다. 탄소는 이 전자가 첫 번째 꽉 찼고 두 번째에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은 고체가 되면서 적이 뭉쳐 있는 거고 이 아들은 고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는 탄소들하고 전부 다 무슨 결합해야 돼? 공유결합을 해야 돼. 이렇게 공유결합을 그 다음에 또 탄소끼리 또 공유결합하고 이걸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탄소 앞에 우리 옛날에 저번에 다 배웠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입장에서도 내 8개 꽉 찼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건 4개밖에 없으면서 그 옆에 넣는 것도 나도 8개 꽉 찼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8개 꽉 찼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두 번째 껍질에 꽉 찬 거죠. 꽉 찬 거. 저분은 이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식적으로 이렇게 딱 그려준다고. 이렇게 공유결합하는 물질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은 이렇게 전부 다 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습니까? 이 안은 금속, 이 안은 비금속들이 이렇게 된다. 공유결합 물질들이. 그런데 그럼 이 아들이 전도띠가 되겠죠. 이 아들은 됐나요? 자, 그럼 이 세 개 차이가 뭐냐? 이게 있는 원자과 띠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뭐야? 전자들이 꽉 차 있지. 그럼 이 아들이 처음부터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게 전기를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를 걸었다고 치면은 에너지를 걸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됐나? 들뜬 상태가 된다. 올라간다. 전도띠로 올라간다고. 올라가게 되면 이 아들은 이제 허허벌판이지. 내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무슨 전자야? 자유전자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자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전기를 딱 끄는 순간 자유전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그러면 이 아들이 자유전자가 되려면은 요만큼만 뛰어넘으면 되지. 자유전자 되잖아. 이 아들이 이만큼 뛰어넘어야 되지. 얘는 상대적으로 요만큼만 뛰어넘으면 되지. 결국 이 안은 진짜 쉽게 뛰어오르지.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할 거야. 자유전자가 잘 만들어지니까. 요걸 우리가 도체. 도체들은 대부분의 금속 전부 다 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하 둘인데 진짜 이하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련체. 이하들은 반도체. 반만 도체다 이거지. 띠 간격, 띠템이 좀 작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련체 대표인 얘가 고무, 뭐 나무 이런 건데 이거 전기 안 통합니까? 비 오는 날에 짝대기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데 번개 치면 나무 짝대기 들고 있을 때 번개 치면 우리 감전 안 됩니까? 감전 되죠. 그럼 이 나무도 전기 통한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 있을 때는 이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안은 살짝만 줘도 뛰어넘어 버리고 전기를 이 아들은 좀 많이 센 걸 줘야 되고 이 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정도만 딱 주면은 뛰어넘거든. 그러니까 이 안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잘 안 쓸 거고 이 아들은 너무 잘 통하고 이 안은 너무 안 통하고 이 안은 어느 때는 쉽게 전기 조금 주면은 어느 정도 주면은 전기 통하고 안 주면 안 통하고 이러니까 이 안을 우리가 쓰기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도체를 씁니다. 대표인 얘가 이 아가 탄소 밑에 있는 규소하고 저만유 이런 것들을 뭉쳐가지고 반도체 결합 방식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전자 양공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아들이 전자들이 원래 있다가 에너지 주니까 뛰어넘었죠. 그럼 원래 이 부분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비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표시하느냐? 플러스 구멍이다 이래가지고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올라간 이 아들은 무슨 전자? 자유전자. 전자는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릴게. 이 아들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아는 전자가 빠진 구멍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양공이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이걸 모식적으로 그린 거고, 내가 구리 도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구리 도선이 이렇게 딱 있어. 그럼 구리 도선 안에는 뭐가 있지?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지금 전기 걸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겠죠.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있어.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일단 여러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옆에 규소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규소. 요런 거 만들었다고 칩시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 사이를 도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는 플러스를 걸고 여기를 마이너스 전압을 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게 플러스다 해가지고 자유롭게 가겠죠.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규수는 전압을 걸으니까 여기서 톡 뛰어넘었죠. 이렇게 톡 뛰어넘겠죠. 그러면 요게 자유전자가 생긴 만큼 요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플러스 구멍이 딱 생깁니다. 플러스 구멍. 이걸 보고 뭘 한다고? 양공.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양공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플러스 구멍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많이들 하나만 그려봅시다. 됐습니까? 자유전자는 어디 갖고, 자유전자는 이제 옆으로 갖고, 그러면 전기를 걸어놨으니까 이 규소에 있는 전자들이 양공이 생겼죠. 지금 이 양공이 생겼다는 금형이 요거죠. 그러면 요 그림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여기 있는 전자가 가고 싶겠죠. 못 가죠. 근데 여기 있는 전자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왜? 이 안은 자유전자가 아니니까. 지금 간 거는 뛰어넘은 이 아들. 그래서 양공 만들고 뛰어넘은 애들. 그럼 이 안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잖아. 못 가는데 저 멀리 보니까 여기 구멍이 있거든. 내가 요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지 않나? 요것도 뛰어넘는데. 내가 요거는 가야지. 요 정도는. 요렇게 하면서 요게 톡 뛰어 들어간다고. 요게. 그럼 얘는 쌤쌤 되면서 여기 전자가 꽉 차지게 되겠죠. 그럼 원래 전자가 있던 곳은 어떻게 되겠나? 구멍이 다시 뚫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하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순간 이하가 사라지게 되고 요 원래 전자가 이렇게 있던 곳은 또 뭐가 되고? 예, 양공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전자는 또 보니까 여기로 가올 수 있거든. 빈 공간이니까. 톡 뛰어 들어가면은 양공은 또 여기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양공이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됐나요?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양공이 절로 간다. 지금 양공이 하나가 일로 갔다는 것은 전자가 하나가 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나가. 맞죠? 결국 양공은 구멍이 이동하는 건데 우리가 양공은 양전할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냥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빈 공간이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의 흐름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자유전자. 양공은 전류의 흐름대로 가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양공하고 자유전자가 둘 다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런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 다 적혀있죠. 이런 거. 절대 용도에서는 자유전자가 없지만 그러니까 공력이라고 다 하고 있으니까 상온에서는 온도가 어느 정도 높다고. 절대 온도가 몇 켈빈입니까?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273도씨야. 현재는 20도씨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온도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전자들이 떨림이 빨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물이 상온에 놔두면은 물이 증발 안 합니까? 증발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100도씨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평상시 20도 되더라도 증발하는 기체가 몇 개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왜냐면은 이 아들도
그러니까 액체라고 하고 올라간 걸 기체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요게 좀 따뜻하면 이 아들이 떨림 속도가 빨라가지고 요로 톡 뛰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에너지가 안 된다라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요거는 조금만 있어도 된다. 이런 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얘 외워놓고 당연히 뭐 요거는 전부 다 금속.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비금속. 이 아들은 비금속 중에서도 뭐 규소 저마늄 이 아들이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